오늘 강의 주제를, 그러니까 강의를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는 스토리텔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뉴스킨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뉴스킨을 했으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같이 쉐어하는 게 가장 좋은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 그러면 저한테 뉴스킨이라는 거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늘 언제나 누구에게나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드는 생각은, 뉴스키는 정말 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도구라는 말밖에 저는 뭐 더하거나 뺄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의 도구가 되는 뉴스킨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시작을 한 지는 지금 벌써 12년이 됐네요. 횟수로 12년이 됐고, 음, 어머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통해서 뉴스킨을 전달을 받았고요. 뉴스킨을 시작한 이후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12년 동안의 뉴스킨을 했다는 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런 도구를 만나가지고 이 도구에 매진할 수 있었고 다른 어떤 거에 이런 방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나왔는데, 저는 수포자였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수학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과를 가는 그런, 저는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방송이 하고 싶고, 막, 그때 막 한창 아이돌 가수들이 막 이렇게 뜨고 있어가지고, 아, 난 그럼 방송을 만드는 PD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대학교 때 전공은 이제 방송을 하는, 저희 언론영상학부를 가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올 계기가 돼서, 미국에 왔더니, 이게 참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그대로인데, 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수포자가 될 정도로 수학은 너무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왔더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그 데니오가, 오승훈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데니오가 됐는데, 여기 환경에서는 갑자기 제가 클래스를 들어가니까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똑같은데 환경이 바뀌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고 가능성이 붙고 해서 수학이 그렇게 재밌는 학문이라는 거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고, 비로소 그때 과학의 즐거움과 재미를 알게 돼서,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거의 20년 동안 약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사라는 직업에 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한국에서 약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꿈도 꿀 수 없는, 이과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던 꿈을, 아, 이제는 내가 그러면 수학이랑 자연과학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꿈을 꿔보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약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보통 미국에서 전문직이 갖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왜 이제 전문직을 갖게 되면 그래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또 이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보여줬던 약사라는 일은 단순히 그냥 약만 파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관여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저도 약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대학교 때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와이프는 치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전 이제 약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전문직을 갖게 되면은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대학교 때 빚도 있었고 이제 저는 동부에 있는 약대를 가야 됐었고 이제 와이프는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치대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됐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5년, 와이프는 7년을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럼 이제 학비랑 생활비랑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 다 더해 보니까 빚이 거의 2밀리언 정도의 빚, 그 당시에 거의 15년, 14년, 15년 전 당시에 거의 2밀리언 정도의 빚을 저희가 이제 안고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멘스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럭키였어요.
정말 좋은 회사고, 그 유럽의 삼성 같은 회사고, 절대로 망할 확률이 없는 그런 회사였으며, 또 근무 환경도 너무 좋았어요. 좀 약간 한국 회사랑은 다르게 막 오히려 상사분들이 너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그냥 8시간만 일하면 되고 너 너무 그 sickday 안 썼으니까 너 이번 주는 나오지 마.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근무 환경도 좋았고 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뭔가 일을 주어졌을 때 왜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일을 끝마치고 인정받고 막 회사에 이바지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남다른 직업의식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전공을 제가 바이올로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시멘스에 있는 연구원으로 일을 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 안 드렸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병원 가시면 피 검사 하시죠?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몇 분 만에 그 피에 있는 뭐 당 수치가 어떻고, 뭐 단백질 수치는 어떻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주는 기계가 있는데, 저희 시멘스에서는 그 기계를 만드는 그런 헬스케어 디비전에서 저는 이제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되게 보람찬 그런 일이었었고, 또 인정도 많이 받아가지고, 매년 이제 연봉 이제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연말에. 그때도 정말 연봉 상승도 빨리빨리 됐었고, 2년 차 됐을 때는 이제 회사에서 대학원을 공짜로 보내줄 테니까 대학원을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고 졸업한 후에는 이제 회사에 뼈를 묻는 조건으로 대학원비를 전부 지원해주겠다. 이런 오퍼까지도 받고.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저는 그냥 이제 시멘스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베네핏도 워낙 좋으니까 이제 과학자가 되고 하고 이제 와이프는 치과 의사가 되면 너무나 괜찮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던 그러한 찰나에 어, 2008년도에 이제 서프라임 몰기지,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죠. 미국발 이제 경제 대공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회사들, 이제 저희 시멘스는 유럽계 회사였는데요. 모든 외국계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다 지사를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었어요. 또 저희 회사도 그 중에 하나였고, 저희 그 사이트에서 4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다가 이런 회사였는데, 6개월 안에 그 400명이 전부 다 레이오프를 하게 됩니다. 실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 둘 중에 하나 됐었어요. 영국에 있는 어떤 그런 시골에 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패키지를 받고, 이제 퇴사를 하든지, 두 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저는 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죠. 근데 이제, 물론 직장을 뭐 미국 생활하면서 직장을 옮겨가고 하는 거는 뭐 다반사죠. 그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시멘스에서 얻은 교훈은 뭐였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장 직장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 또 직장이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이 내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곳. 지금 당장은 내가 가서 8시간 일을 하면은 그날 그날 뭔가가 보상이 주어지지만 이거는 제가 언제 이게 스탑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저는 젊었을 때 겪어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 회사에 30년 동안 일하셨던 이제 베테랑 과학자분께서 이제 스피치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은 아직 젊으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이제 요 회사가 끝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 말고 사업을 아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필리핀옥의 싱글맘이셨는데 아들이 12학년이고 딸이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알다시피 대학을 자녀들을 보내려면 돈이 아주 많던지 아예 없어야 돼요. 중산층이 대학생 아이들을 보낸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미국이 시스템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뭐 30년 일했으니까 그래도 인컴이 되게 높은 편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이제 12학년짜리 아들도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또 막상 타이밍이 안 좋아가지고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어머니의 재정 상태에 따라가지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정말 아이들이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 자기는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직장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경제 공황, 대공황이니까 뭐 되는 일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나마 뭐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이제 뭐 핑크베리 뭐 이런 것들, 요거트 샵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유행했었지만 뭔가 샵을 열려면은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둘 다 없었어요. 저는 공부만 하다가 직장 생활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알아보고 있던 차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저보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보라고. 근데 어머니가 참 잘하셨던 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가 시간이 혹시 되면 너가 비즈니스를 찾고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품이 좋은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제품이 프리네탈이라고 이제 임산부들이 먹는 비타민이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임산부들한테 이런 비타민을 처방을 해줬는데 거기 있는 것보다 뉴스킨에서 나오는 프리네이탈 비타민이 훨씬 가격도 싸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먹기 시작했고 쥐뜨리 주스, 뭐 바디바 이런 거 쓰면서 어머니가 사업을 하니까 뭐 이제 제품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써봤더니 정말 제품은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뭐 건강식품 팔고 이제 무슨 이런 뷰티 용품을 파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소위 말하는 이런 다단계라는 이미지, 선입견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뉴스킨을 알아본 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알아본 게 아니라 저는 어머니를 이 뉴스킨이란 비즈니스에서 빼내려고 알아봤어요. 예. 뭐 하나라도 알아봐가지고 조금만 이상한 거나 캥기는 구석이 있으면 당장 하지 말려고 어머니를 뜯어 말리를 그럴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뉴스킨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알아보려면 네이버나 이런 아는 사람들한테 알아보는 것보다 진짜 회사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했던 거는 네이버나 뭐 옆집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킥오프 미팅에 가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미팅에서 두 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좀 신선한 아이디어로 다가왔었던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미토콘드리아 입으로 이렇게 다 싱크 다 봤어요. 우리 몸에는 세포로 이루어졌고요. 모든 세포에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기관이 존재하는데 우리 세포의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폰도 배터리가 없으면은 꺼지면은 아무 기능을 못 하죠. 라면 받침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방전이 되면은 더 이상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뭐냐면 이 노화의 원인이 미토콘드리아의 노화 때문이다라고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밝혀냈었고 그 다음에 그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젊었을 때를 리셋해주는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저건 사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젊고 싶죠. 저를 포함해가지고 늙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왜 뉴스에 안 나오지? 왜 잡지에 안 나오지? 이 정도로 과학력이 있는 거라면은 왜 사람들이 모를까? 나는 몰랐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러죠? 신뢰가 가지 않고요. 더 궁금증이나 의심이 더 많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미팅에서 또 한 가지 저한테 조금 집중을 시켰던 거는 바로 인컴 차트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에버리지 평균 그때 IRS에 보고된 뉴스킨 사업자가 벌어가는 이런 인컴이었는데 저는 다른 숫자는 잘 모르겠고 맨 오른쪽에는 46만 9,820불 거기에 저는 포커스가 갔었어요. 제가 비즈니스만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계적으로 알아봤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그 당시에 스몰 비즈니스를 오픈해가지고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95%였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 스몰 비즈니스가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95%. 결국에는 5년 동안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거는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여기도 뭐 통계를 이렇게 하는 부서가 있대요. 근데 그 통계 부서에서 그 당시 2010년도, 11년도를 봤을 때
10년 동안 뉴스킨이란 비즈니스를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이 아까 그 맨 위에 타이틀 있죠. 맨 오른쪽에 있는, 어, 블루 다이몬드라는 타이틀, 한 달에 한 5만 불, 4만 불에서 5만 불의 인컴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컴을 개런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인컴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을 때 10명 중 9명은 저 인컴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일반 비즈니스는 5년 동안 망할 확률이 95%다. 이거 숫자만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 이게 진짜라면. 이거 가짜라면 사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회사에서 사기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대학교 때 이제 그 조교랑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요즘에 가장 핫한 노화의 이런 주제라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냐? 그때 제가 그 킥오프 때 들었던 게 9월 달에 이런 컨퍼런스 독일에서 컨퍼런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사실이고 교수님도 그쪽에 그 컨퍼런스 참석하신다라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이제 9월 달에 했던, 2011년도 9월 달에 했던 그 미토콘드리아와 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컨퍼런스, 거기에 키노트 스피커가 저희 회사의 마크 바틀 박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지금도 막 소름 돋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회사만 이렇게 과학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였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자연과학이나 과학계에서는요, 내가 뭔가를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를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과학자들이 편견 없이 이해관계 없이 그 리서치를 봤을 때 정말로 이게 말이 되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이제 과학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이론이죠. 과학에서는 진실은 없어요. 새로운 게 밝혀내면 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정받는 가설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해결이 됐었고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NUS라는 코드로 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는 친구한테 야, 이런 회사가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했죠. 그러더니 3일 후에 이제 연락이 와서 형, 이 회사 주식 사야겠는데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미드캡 사이즈라고 하죠. 그 대기업은 아닌데 요 정도 자본과 직원이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탄탄하고 빚도 많이 없고 성장률도 좋고 꾸준한 성장세인 회사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때 16불일 때 주식을 샀어요. 그때 16불이었어요, 여러분. 예.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2014년도에 TR9T라는 게 중국에서 폭발해가지고 아시다시피 140불, 150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친구가 120 몇 불인가 팔았어요. 예. 그때 뭐 한 만 주만 샀었어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한 방입니다, 여러분들. 예. 주식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주식 못 샀어요. 그때 열심히 사업하느라고. 뭐 생활할 돈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됐죠. 정말 괜찮은 회사고 존재하는 회사고 빚도 없고 탄탄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이런 숫자들도 다 공개가 된 대로 사실이다라는 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나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 혼자 사업을 하려니까 사실 쉽지 않았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스폰서분들이 이제 하는 사무실에 갔는데 이제 저희 이모 어머님 뻘이었고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는 저 혼자였어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숨 막히지 않나요? 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저 기특한 것 같아요. 예. 그 분위기를 저는 그 기센 그 분위기를 전 견뎠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 잘 온 거 맞을까? 막 되게 후회도 했었는데 한 가지 조금 희망적인 건 뭐냐면, 뭐 연세와 성별과는 상관없이 그분들이 본인의 목표를 발표를 하시고, 이걸 통해서 뭐 뉴스킨 꿈을 이루겠다는 그런 발표들을 하시는데, 모닝스쿨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에너지에 반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나 일반 비즈니스에서 느끼지 못했던 뭔가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보고 뭔가 이 뉴스킨이라는 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냥 그 분위기를 견뎌가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하기에는 좀, 이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하고 싶잖아요? 가장, 배우자한테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전하잖아요.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먼저 시작해가지고 남편분들한테 전하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된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제 K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원래 뭐 아침에 뭐 먹고 뭐 몇 시에 가스를 다 미주알고자 원래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뭐 모닝스쿨을 가고 뉴스킨이라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도대체 거기 미팅을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겠죠. 이상하겠죠. 아니, 저렇게 원래 평소에 진짜 모멍지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거기 안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그럼 그냥 좋았어. 이러고 마니까 뭔가 더 궁금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타이밍이 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집에만 있다가 뭔가 이제 눈구경을 가자. 예, 눈 구경을 하려면 유타가 그나마 제일 가깝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타를 갔는데 여기 눈 받친데 여기 보니까 뉴스킨 본사가 있네. 그온 김에 나 잠깐 들려야 되는데 같이 좀 들릴까? 뭐 이렇게 했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같이 본사 이제 가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참 이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환경에 놓이냐에 따라서 다른 걸 보게 되잖아요. LA에서 봤던 뉴스키는 시어머니, 뭐 시모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하는 약간 방판 같은 그런 일이었는데 이 본사에 와서 보니까 그때 이제 네이탄 윅스라는 사장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은 자기는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이넨서는 저희 집에 다 쓰고 있으니 뭔지 알고 있었어요. 이넨서라는 얼굴에 바르는 젤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공항 근처에서 미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희 와이프한테는 엄청난 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도 몰랐는데 저는 백만장자 뭐 이런 꿈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옛날부터 백만장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것도 저는 이 미팅을 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애프터 미팅 때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었거든요. 아니, 치과 갈 때도 그냥 자기 뭐 이틀만 일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돈 버는 건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이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백만장자가 되고 싶었고 뭔가 larger than life 있죠. 일반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뭔가 좀 더 거대한 삶, 뭔가 더 선택권이 많은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하는데 뉴스킨이 그걸 이뤄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하고 있던 치대 그거 다 찢어버리고 책도 다 버렸어요. 안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왜 변화라는 게 서서히 적응돼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너무나 신기하게 그냥 고개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려버렸어요. 예.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저희는 둘 다 뉴스킨 사업자가 됐고요. 그 당시에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전에 직장에서 그래도 받고 있던 패키지가 있었어가지고 EDD라고 하죠. 그 실업수당. 그 당시에 2주에 뭐 700 몇 불? 예. 뭐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되나요? 뭐 하여튼 그거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까지 이제 거기에 합류가 됐으니까 저희는 정말 쫄쫄 굶는 예. 차가 두 대였지만 차 한 대 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와이프는 데모 가고 뭐 이런 생활을 하게 됐었죠. 어, 물론 환경은 더 어려웠는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더 빨리 잘 되고 싶었어요. 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었고,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었고, 주변에서 그렇게 아니, 전문직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두고 뉴스킨을 해? 이상한 거 아니야? 머리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빨리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년 안에 루비가 됐었고, 2년 차에 에메랄드 됐었고, 3년 차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벨로시티 전이거든요.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까지는 12명이 1대로 12명 있어야 되고 다이아몬드는 8명 있어야 되고 팀메이트는 15명 있었던 그 시기. 예. 뭐 정말 뭐 피는 가기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린 나이였잖아요. 또래도 제가 어렸고 왜 이런 거 있죠. 왜 은어들 요즘 되게 많잖아요. 말 줄여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이것도 요즘 옛날 얘기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은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는 그들만의 그 세대가 소통하고 싶다는 뭔가 본능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제 다 같이 하는 뉴스킨도 좋지만 뭔가 조금 나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고 뭔가 좀 젊은 분위기의 뉴스킨을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뭐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저희가 했던 시스템은 뭐냐면 본사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에 한 번씩 있는 지금도 있어요. 팀엘리트 유니버설이라고 해서 이거는 회사와는 상관이 없이 이제 팀엘리트 리더 사장님들께서 만든 이런 랠리 같은 미팅이에요. 한국에는 랠리 문화가 있지만 미국에는 이제 본사에 주최하는 이제 TU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갈 그런 환경들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차를 렌탈해가지고 여기 뭐 8시간 32분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안 막힐 경우에요. 이제 막히고 식사하고 화장실 가고 하면은 12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새벽에 이제 떠나면은 밤에 이제 9시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매달 한 거예요. 매달 3년, 4년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 있으면은 모시고 회사 가서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LA에서 보여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거지만 어느 상황에서 이거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가치와 포지셔닝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LA나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 보상을 풀어보면 약간 좀 다단계 같고 하지만 본사를 보여주고 본사에 있는 그 통누리로 된 사무실에서 보상을 풀면은 뭔가 대단한 비즈니스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비즈니스는 연출이잖아요. 똑같은 것도 어떤 상황에 노출하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본사를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워킹을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저 또한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죠.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의 모습이. 2011년도는 무슨 마가 꼈나 봐요.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이게 맨 왼쪽에 이제 제가 처음에 뉴스킨 했을 때 모습이고요. 결혼하고 나가서 한 30파운드가 쪘어요. 예. 그러고 나가서 이제 중간엔 TR90, 2014년도에 TR90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 바뀐 모습이에요. 옆에 폴 사장님도 계신데 잘랐어요. 폴 사장님의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이거 언제죠? 요거 최근이에요. 요번에 2022년도 크리스마스 파티 가기 전에 사진이거든요. 어, 다이어트들 다들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할 때만큼은 결과가 나고 살이 빠지는데 보통 다 이제 요요라는 거를 경험을 하죠. 근데 저는 진짜 TR9 T로 한번 쉐이프를 잡고 그 이후로는 정말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운동 안 하고 뭐 그러면은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몸이 좀 아프면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막 옛날 같은 식습관과 뭐 옛날과 같은 그런 식욕과 그런 것들은 정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거의 한 10년 차 TR, 9년, 10년 차 지금 TR러로서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한 몸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혼자서 뭔가를 가르치고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와 계신 건 다 시스템의 힘인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시스템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갔던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 지식을 더 채우고 내가 좀 완벽하게 됐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엔 시스템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시스템에 들어가서 배우고 또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하는 그런 주체가 돼 보니까 결국에 시스템은 내가 뭔가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려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의 성공자들의 생각과 철학과 그들의 삶의 방향들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의 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에만 오면은 즐겁고 뭔가 시스템만 오면은 에너지를 얻어가고 시스템만 오면은 다운됐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치약이라도 팔고 나가서 한번 팔아볼래요? 화이팅!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그 안에서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상승,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기, 또 이제 서로 사업가 간에도 존중해서 이야기하기. 저희는 딱 하나예요. 뭐 MBTI 혈액형 뭐 엄청나게 많이들 따지고 뭐 논란 뭐 많잖아요. 의견은 심플하게, 말은 이쁘게. 예, 요것만 저희는 강조하거든요. 요것만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다. 예. 그래서 나는 N이라 이래, 뭐 나는 F라 이래, 난 T라 이래.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그냥 의견은 심플하게, 예, 아이디어는 심플하게, 그 다음에 말투는 예쁘게, 예, 요것만 지켜주면 정말 많은 오해들이 없는, 예, 그런 관계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시스템을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는, 뉴스킨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삶에서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걸 듣다 보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뉴스키늘도 더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도, 고민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시스템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5세. 저는 되게 또 포지셔닝이 특이한 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에요. 약간 조금 애매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다 그대로 가지고 와도 안 되고 또 미국 시스템을 가지고 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 시스템을 잘 조합해가지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실수도 많고 들쑥날쑥도 많았는데 한번 그런 것들을 포맷을 셋업을 해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알아서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고 이제 리더 사장님들도 자기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시스템의 주체가 돼가지고 다들 운영하는, 예, 그런 지금 그런 단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U, 뉴스키는 설득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강요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보여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경험하게 해주는 거.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려면 가장 좋은 거는요. 본사를 모시고 가서 실체를 보여줘야 되죠. 내가 파트너십을 맺고 일하는 회사인데 그냥 이런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유타에 있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조금 사실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거는 그냥 뭐 몇 달, 몇 년 할 회사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할 그런 일이라면은 정말 더 꼼꼼하게 알아봐야 되고 정말 더 의심의 잣대를 가지고 꼼꼼히 내가 의심을 다 풀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의심도 여러분들 의심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의심이 해결이 되다 보면은 믿음이 돼요. 믿음도 계속 그 믿음에 같은 똑같은 것들의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확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신을 줄 수 있는 일은 회사를 보여주게 되고 뉴스키니를 경험하게 되는 게 뭐죠? 제품 체험하고 제품 체험하는 거. 그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다 보니까 예, 이제 사업자가 탄탄한 사업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거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복제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저도 저희 팀은 특히 저희 팀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7년 뉴스킨하고 7년까지 3대 이하로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시스템도 잘 돌아가는데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대수가 빨리빨리 내려가지 않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자리를 지키고 하고 있으면요. 이 대수가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뭐 지금도 제가 뭐 막, 뭐 이렇게 뭐 몇십 대까지 내려가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워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지나니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타이밍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안 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되면은 예, 그게 다 보여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한번 다시 집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석세스 트립, 예, 2011년도는 말씀드렸죠. 막아낀 연이에요. 연도예요. 뭐 이상하죠. 예. TR라인이 나오기 전이에요. 예. 그래서 첫 회사의 석세스 트립이었고요. 되게 영광스럽게도 그때 이제 저기 미국 사장이셨던 맷 사장님이랑 그 데이비드 젠킨스 그때 어카운트 매니저랑 사진 찍었는데 이게 유타로 갔어요. 첫 석세스 트립을 진짜 힘들게 달성했는데 본사 옆에 있는 유타를 가게 돼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가 아니라 조금 사실
아, 나 사실 해외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유타에 그것도 행사 도중에. 그래가지고 잠만 그 호텔, 5성급 호텔에서 자고 행사 다 하고 진짜 스케줄 빡셌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되게 뭐를 느꼈냐면, 아, 이 회사는 내 회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단순히 뉴스킨이랑 콜라보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나를 가족같이 대해주는 회사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했을 때 기분 좋은 건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별로야. 그러면 좋은 게 아니래요. 근데 처음에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끝이 났을 때 더 좋아. 그러면 그거는 정말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뉴스키라는 회사가 그래요. 물론 처음에도 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10년, 11년, 12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더 좋아요. 이 회사가 전에보다 더 대단한 것 같고 더 나한테 대해주는 것도 야, 무슨 나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줘? 이런 거를 점점 더 느끼게 되는 회사인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더, 아, 이곳에 있길 잘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회사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 출입 이제 버뮤다에 갔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들어보셨죠? 삼각지대를 지나간 건 아니고요. 잘 피해서 갔어요. 이제 버뮤다의 가장 포인트는 핑크색 모래예요. 모래가 핑크색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저희 딸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 게 이제 버뮤다인데, 어, 이 친구 캘리포니아도 바닷가 이쁜 데 많잖아요. 버뮤다에서 바닷가 이렇게 보여주고 나가지고 캘리포니아 돌아가니까 바닷가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 그렇게 더럽냐. 예. 빨리 핑크색 모래 거기 다시 가자. 그래서 철없는 얘기를 했죠. 예, 그때 3살 때여서 철없는 얘기 했어요, 그때가.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아이에게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른쪽은 그 우리 라푼젤을 만화 아세요? 이 당시에 저희 딸이 라푼젤에 꽂혀 있었어요. 거기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이 그 같이 그 이 라푼젤이랑 라푼젤 그 남자친구랑 같이 보트를 타고 가면 이렇게 플로팅 랜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랜턴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아이의 로망이에요, 이게. 그 장면만 나오면은 막 TV 안에 들어갈 것 같이 막 이렇게 봤던 장면인데 이 버뮤다 마지막 날에 이 플로팅 랜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꿈을 이뤘어요. 그 당시에 벌써. 그래서 막 또 그림 막 그려가면서 해가지고 랜턴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누군가한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디스킨 해준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정말 작은 거지만 꿈이라는 거는 크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거는 쉽게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렵게 이룰 수도 있는 거지만 누군가한테 이런 꿈도 이루어질 수 있게 배려해 준다는 거. 그게 나는 되게 감사했던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 운하 들어보셨죠? 예, 파나마 운하가 이렇게 직접 워킹하는 거를 두 눈으로 또 딸을 가서 보게 했죠. 우리 보통 책으로 배우잖아요. 파나마 운하를 뚫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거를 뚫고 나가지고 뭐 경제 구조가 바뀌었고, 남미가 살아나고, 이런 거를 책으로 배웠는데, 진짜 파나마 운하 앞에 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예. 저희 딸도 그거를 보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파나마 운하라는 거는 더 이상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기억의 일부분이 됐죠. 그게 너무 감사했죠.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출입이었어서. 이제 그 다음 출입은 남아공 출입이었는데, 여기 보시죠. 우리 좀 사실 사기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거의 한 80%는 야행성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 동물원 가면은 호랑이들 누워있죠. 곰 안 나오죠. 근무 태만이죠. 근데 얘네들이 근무 태만이 아니라 원래 얘네들은 밤에 나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밤에는 문을 닫잖아요. 낮에는 당연히 얘네들이 활동을 안 하죠.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파리도 가보니까 진짜 초저녁 5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슴떼들, 그 치타가 사슴을 사냥하는 것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코끼리 그 가족이 이제 강물을 건너는 거, 뭐 이런 것들, 기린들 보고, 막 직접 눈앞에서 이런 동물 사파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LA로 돌아와가지고는 동물원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푼타카나 이때부터는 조금 팀이랑 같이 이제 가게 됐어요. 또 다른 즐거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뭐죠? 짚라인 하는 건데 사기당했어요. 저는 그냥 되게 한 번만 타고 오는 건 줄 알았는데 한 7개 그 산 등성까지 가더라고요. 와, 씨, 무슨 1시간 동안 이걸 타고 내려오는데
저 사실 고소공포증 살짝 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랑 와이프는 없나 봐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재밌었대요. 저는 액티비티도 많이 하고 또 팀들과 같이 좀 회포도 풀고 이 뒤에 다 저희 팀들 다 줄줄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찍어준 건데 같이 뭔가 팀들과 액티비티를 하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느꼈던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런던의 팀 엘리트, 플래티넘 팀 엘리트 스타 크리에이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첫 팀 엘리트 출입이었는데, 어, 뭐 너무 좋았죠. 뭐 당연히 뭐 좋은 호텔에 정말 좋은 데 가는 거, 그거는 너무나 이제는 익숙해졌었는데,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 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커서 뉴스킨을 하겠다. 뭐, 그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되게 며칠까지 되게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 다음에 이 일이 정말 멋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이 런던에 가서 보여주고 온 계기가 돼서 너무나 뿌듯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들도 만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또 석세스 트립에는 이제 자메이카에 갔거든요. 야만 그 뭐죠? 자, 그 레게, 예, 야만, 예, 요거 한 나라 갔었는데 진짜 관광버스를 한 대를 대절했어요. 저희 팀들 이제 식구들 다 같이 갔는데 그 관광버스 아저씨랑 같이 케이팝 노래 들으면서 춤추고 뭐 너무나 재밌었어요. 저희가 버스 한 대 대절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거에도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그 한국 관광버스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를 자메이카에서 재현해내니까 너무나 즐거운 시간, 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점점 많이 같이 이게 넓혀진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가 돼서 그 사람에게도 행복이 되고 또 누군가를 도와서 그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예. 그게 뉴스킨이 준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도구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에는 도구가 주는 만큼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 사실 살고 싶은 모습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도구부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도구에 맞는 만큼의 삶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요, 그냥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8시간 일하면은 거기에 대한 월급 잘 나오지, 뭐 보험 있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괜찮은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던 삶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끓는 물에 들어가는 개구리 같이 제가 뭘 원하는지 몰랐더라고요. 스킨을 하게 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뭔가 뭐 조직이 크고 인컴이 늘어나고 생활이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명확하게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묻어나고 괜찮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고 그럴 여유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킨을 하면서 제가 정말 요즘에 계속 드는 생각들 뭐냐면 진짜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내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그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자주 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되지 않으면 환경을 바꿔야 되거든요. 나는 그대로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포텐셜이 달라지고요. 나의 능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뉴스킨이라는 지금 환경에 놓여 있죠? 그 어떤 상태보다 여러분들의 포텐셜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도구도 지금 약간 위기예요. 그죠? 뉴노멀 다 들어보셨죠? 뉴노멀. 그다음에 또 뭐 있죠? AI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되게 심해지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팬데믹 때 회사도 그렇고, 여기 여러분들도 가장 성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히 북미에 계신 분들. 그때는 타이밍이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소셜로 그냥 제품 하나만 올려도 문의 들어오고 물건이 팔려나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실제로 저희도 팬데믹 때 가장 많이 탑 GB가 매출이 했었고, 조직도 제일 많이 늘어났었고, 예,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애프터 팬데믹이죠. 애프터매스예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생활 양상으로, 또 다른 우리가 전략으로, 또 다른 자세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예, 지금은 다시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에요. 지금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어, 팬데믹 이후에 뉴스킨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되게 신기한 게 이 녀석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도에는 그 팬데믹 때는 어느 이런 네트워크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판매량도 엄청났고 그땐 기류가 좋아가지고 다 판매가 됐어.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른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거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생존하고 노력해야 돼라고 답변을 주더라고요. 똑똑하죠? 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AI가 우리의 이제 직업, 우리의 이런 기회들을 대체할 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래서 되게 감사한 부분이거든요. 제 마인드 필스키 사장님이 또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회사들은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가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근데 뉴스키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파워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나올 이제 뉴스킨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회사는 이미 10년 그 플랫폼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거의 10년치의 신제품과 이런 그 기회들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찔러 넣을지만 지금 회사는 고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회사는 이미 10년 이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보면 뉴스키는 건강기능식품도 뭐 그런 거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요즘에 시간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사업 기회다. 음. 정말 최첨단 기술을 통한 사업 기회를 파는 일이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지고 있어요. 물론 건강기능식품이랑 이런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웰네스에 관련된 제품들, 물론 앞으로 시장성이 있고 하는 거지만 정말 저희가 팔아야 되는 거는요. 그 뒤에 있는 사업 기회예요. 아까 우리가 팬데믹 때 소셜셀링으로 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지금은요, 애프터 팬데믹은요, 소셜 셀링보다는 소셜 리크루팅. 이제부터는 사업 기회를 가장 많이 파는 사람들이 장땡이에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진짜 이제부터는 제품의 중심이 아니라 사업 기회, 앞으로 나올 기술에 대해서 회사를 티업하고 이 회사와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 반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디스파. 이제 한국에는 출시가 됐죠. 한국이랑 캐나다에는 이미 웰스파라고 출시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4, 4분기쯤에 이제 11월, 12월 달쯤 출시가 되겠지만, 어, 아이템 자체가 특이하지 않아요? 래쉬앤브로 같이 인스타로 올려가지고, 야, 이만큼 길어졌어. 너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웰스파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 번 문질러주면은요. 뭐 인스타 스토리에 뭐 몇 마디 적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저도 팀메이트 출입 갔다 와가지고 미리 받아봤어요. 와, 이거는 그냥 이쁘게 생기고 이거 좋겠네. 그게 아니라 직접 몸에 대고 배에 대고 다리에 대보니까 야, 이거 진짜 좋다. 야, 이거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면 미친 건데? 라는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회사가 아무리 테크놀로지나 이런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정말 다시 우리 인간적인 본연의 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챗 GPT, AI가 다 대체할 수 있지만, 뭐 휴먼 터치는 이거는 뭐 제가 뭐 이거에 맞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역했어요. 정말 인간의 손길이 닿는 일은요, 그 다른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지금은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업할 때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습은 좋게 보면은 창의성도 있고 뭔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와 아량도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불완전해요.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하고요. 굉장히 모순적이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요. 감정이 지배가 돼요. 근데 그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모습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완벽하고 되게 깔끔하고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깨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지금 저도 저희 팀에서도 매일 얘기하는 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 따위는 개나 줘버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농담처럼. 예. 되게 우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테크놀로지를 만나면. 만약에 뉴스킨이 아니라 정말 서비스업이었었다면 불가능하죠. 서비스업으로 끝나는 일이었으면 정말 멋있어야 되고 세련돼야 되지만 우리는 서비스업이 아니잖아요. 사업 기회를 전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일이라면은 가장 인간적이어야 돼요. 예. 근데 모순적인 모습, 불완전한 모습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단 시도해보고, 일단 나가보고, 일단 이거 웰스파 들고 문제로 나가자. 예. 이게 지금 저희 팀의 전략이고, 저는 장담해요. 저희 팀 이 웰스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가고, 실수 되게 많이 하고, 실수 되게 많이 해서 되게 많이 배울 거예요. 저는 정말 장담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보고 되게 좀 이상했어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만나는 접점에 꿈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라인이 아무리 강세가 되고요, 내가 아무리 꿈이 커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 이 바닥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절대로 강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우리가 큰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온라인적인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요, 현실에서 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제는 요거로만 올려가지고 뭔가 할 수 있어. 안 돼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식상해졌고, 너무나 이제 피로감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너무 많잖아요. 그냥 인스타로 뭐 홍보하고, 인스타로 소셜 셀링하는 것들 뉴스킨 아니라, 그냥 인스타 마켓도 다 저희 경쟁 상대예요.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뭔가 셀링이 아니라 뭔가 리크루팅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오프라인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럼 온라인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친해지고 꼭 오프라인에 만나가지고 좀 약간 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별로인 모습도 보여주고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뭔가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뉴스킨 사업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AI가 대체할 수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귀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더 대단해지는 힘,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즘 저한테 되게 많이 영감을 주는 책인데 릭 루빈이라는 프로듀서예요. 여러분들 뭐 아무 그냥 라디오에서 아무 팝송이나 나오면은요, 나 이 노래 들어봤어 하면 다 이 사람이 프로듀싱한 노래일 거예요. 예. 뭐 락이나 메탈, 뭐 컨트리, 뭐 다 상관없이. 예. 이 사람이 쓴 책 제가 요즘에 너무나 저 정말 강추예요, 강추. 요즘 너무나 열심히 보고 있는 책인데 창조적 행위, 존재적 방식. 여기 나오는 글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물론 팬데믹 때는 소셜 셀링, 소셜로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전략, 또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네. 가장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거는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기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예. 저는 뭐 탱커에 여러분들을 가두고 싶지 않아요. 예, 탱커를 작성하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예. 내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제품 활용하고 내가 알아서 열정 올리고, 전 동기부여 열정은 강의를 올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통장 보면 돼요, 여러분들. 내 통장을 보면 동기부여 확 되잖아요. 그냥 확 열정 올라가잖아요. 예. 열정 알아서 올리시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거 전하시고, 제품 전하시고, 사업 기회 전하시고, 이게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경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가 더 맞다라는 건 없고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점차 점차 넓혀가시면 되는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로 저희 어머니시죠? 예.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작년 가을에 예, 백만장자 시상을 받으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다이아몬드 타이틀까지 하셨고
20년 동안 한국에서 약사하시고 뉴스킨 사업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셨지만, 한 작년 5년, 최근 한 5년 동안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도 팀메이트 팀이 있으시고, 여기도 팀이 있으시기 때문에 6개월마다 왔다 갔다, 미국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유품을 정리했어요. 아버님이랑 이렇게 집 정리하면서. 뉴스킨에 대해서 노트, 일기 쓰시고 뭐 하신 게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어머니 뉴스킨 사랑하셨다.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뉴스킨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5년 동안 6개월마다 한국,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못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5년 전에 이제 폐암이라는 선고를 받으시고 은퇴를 하셨죠. 근데 보통 폐암 말기로 5년을 살기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희는 어머니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어, 기술의 발전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경우에요. 저희 어머니가 30년 전에 유방암이 있으셨는데 유방암을 조직을 제거를 하시고 그 당시에는 암 조직을 다 잘라내고 방사선을 30번을 쬐는 게 통상적인 프로토콜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발을 막는다라는 게 그때 최고의 의학 시술이었는데 그게 이제 20년 후에 밝혀진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방암을 하고 나서 방사선을 받은 사람들의 폐가 괴사가 돼서 20년 후에는, 2, 30년 후에는 다시 폐암으로 재발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음,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최선의 기술이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폐암을 이제 앓으시고, 5년 동안 앓으셨는데,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 누가 뮤트가 풀어주셨어요. 20년이요. 분들. 네. 뮤트 좀 해주세요. 잡아낼 거예요. 저 이런 거 되게 잘 잡아내거든요. 네. 뭘 하진 않지만 잡아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뉴스킨을 그렇게 5년 동안 한국, 미국 왔다 갔다 집중하시고 그때는 정말 힘드셨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 딱 은퇴하신 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정말 생활을 넘어서 더 윤택하게 어머니가 몸을 다 돌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유를 뉴스킨이 선물해 줬어요. 저는 어머니가 정말 뉴스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뉴스킨도 어머니가 그런 어떻게 보면 선물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지 않는데도 뭐 인컴 더 늘어나고 시간도 더 많이 주어지고 또 그 파마넥스 거의 어머니 혼자서 뭐 거의 1000볼륨, 2000볼륨 하실 정도로 많이 드셨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걸리신 게 가장 타격이 컸었고 사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에너지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건강하셨어요.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그렇게 된 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정말 저희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도 정말 전 뉴스킨 하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 저희 어머니와 함께 뉴스킨을 읽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 아버님이 맡아서 뉴스킨 하고 계시고 나중에 저희 딸한테 물려주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뉴스킨 상속도 가능한 그런 일이잖아요. 진짜 이 비즈니스 하나가 이 모든 집안의 형태를 바꾸는 거는 되게 특이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희 가족은 정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과 경험을 쌓게 됐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건강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일이라서 더욱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좀 오버가 됐죠. 죄송해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디스켓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도, 이제 웰스파 이후에도 전 너무나 기대가 돼요. 앞으로의 10년이 지금 제가 왔던 10년보다 훨씬 더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회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작하시는 분, 뉴스킨 항상 그렇더라고요.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래. 좀 거짓말 같았어요. 아니, 내가 시작했을 때 최고의 타이밍이랬는데 다음 달에 온 사람들한테는 또 제일 최고의 타이밍이래.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순간이 가장 최고의 타이밍인 게 맞아요. 맞고,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시는 거, 생각하시는 것들, 이 타이밍이라는 건 최고의 타이밍은 없고요. 최고의 타이밍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의 타이밍에 들어오셨으면 최고의 결과를 꼭 만들어내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년에 뉴스킨 40주년 팀메이트 출이 두바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도전 하셔서 두바이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